Welcome back to my channel. This is 코인 노마드. 안녕하세요. 코인 노마드입니다. 전 골드만삭스 헤지펀드 수장 라울 팔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라울 팔은 전체 크립토 시장의 규모가 2배로 증가할 것이 예상이 된다. 그 이후로 비트코인 시가총액이 1조 달러로 돌파하면은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어지고 은행 및 자산 시장에서 비트코인을 대하는 게 달라진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골드만삭스 전 임원으로서 비트코인이 1조 달러가 돌파가 되면은 크립토 마켓 시장은 2배로 증가될 것을 예상한다. 이제 이런 내용의 트윗인데요. 왜냐하면 1조 달러를 넘어서게 되면은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은 시리어스하다, 심각하게 된다.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것은 금 대신에 아니면은 새로운 포트폴리오로 비트코인을 넣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 라울 팔도 10조 달러 자산 규모로 지금 이 상황에서 금은 12조에서 8조로 줄어들고 비트코인은 1조에서 2조로 증가되는 추세에서 비트코인 자체가 1조 달러가 넘어서게 되면은 모든 시장의 패러다임이 바뀌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기관이 비트코인을 채택하게 될 것이고 규정, 레귤레이션이나 마켓 캡, 시가총액 그리고 모든 것에서 변화가 있을 것이다. 개인으로 보기에도 가격이 적을 때는 관심이 없다가 가격이 오르거나 가격이 어느 일정 부분 이상 예를 들어서 1불이 넘어가면 이제서야 한번 사야 되겠네 이런 생각이 들죠. 기관도 마찬가지다. 기관도 가격이 적을 때는 적은 시장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가격이 커지면은 전체 포트폴리오의 일정 부분을 비트코인으로 넣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자산이 줄어들고 비트코인 비중이 늘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현재보다 2배가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조지 소로스의 팀, 회사 CIO가 비트코인에 대한 생각을 말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금에서부터 구매자를 빼앗는다라고 말합니다. 즉, 비트코인 때문에 금의 가격이 결국은 낮아지게 되고 비트코인 가격은 올라가게 된다. 이것도 아까 그 라울 팔과 같은 비슷한 얘기인데요. 헤지펀드의 최고 책임자였던 조지 소로스 펀드 매니저먼트의 댄 피츠패트릭은 블룸버그 파이낸스 앤 마켓과의 인터뷰에서 이제는 비트코인이 투자되게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암호화에 관한 모든 인프라가 이제는 흥미롭게 생각한다. 즉 이전에는 그렇게까지 안 됐는데 이제는 비트코인 가격이 커졌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 아까 거랑 비슷한 얘기입니다. 비트코인 암호화폐 가격이 증가함에 따라서 이제는 그 가격에 대한 세금 신고 그리고 암호화폐에 대한 수익에 대한 세금 신고 그리고 증권거래소에 편입이 되고 또 자산관리사가 있고 관리인이 있고 여러 곳에 대한 주변 자산을 이제는 생각해야 된다. 지난 12개월 동안 통화 공급량이 계속 늘어났고 이 피아트 머니는 점점 하락했다. 쉽게 보관할 수 있고 양도 가능한 공급량이 한정돼 있고 4년마다 절반씩 줄어드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더욱더 흥미롭게 생각한다. 그거에 비해서 금은 점점 더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포트폴리오 안에서 금은 가치가 하락하고 비트코인이 가격이 증가되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이제는 생각해 봐야 되겠다. 이런 내용의 기사가 올라와 있습니다. 코인 개코에서 보면 마켓 캡이 1.9조 달러가 되었습니다. 전 골드만삭스 헤지펀드 수장인 그 라울 팔에 의하면 1.8조가 넘어서게 되면은 기관과 은행 포트폴리오에 넣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데 비트코인 역시 1.1조 달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전체에 차지하는 게 60% 되죠.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57.4%로 점점 내려가는데 앞으로는 비트코인도 상승하고
알트코인도 상승하는 4월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비트코인은 조금씩 상승을 하고 약간의 하락 후에 정고점을 뚫고 올라가면은 본격적인 알트코인 상승장과 함께 비트코인도 상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에 대해서 잘 살펴보고 라울 팔이 말한 비트코인 가격과 전체 코인 마켓이 이제는 금과 비교했을 때 거의 4배뿐이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기관들도 금을 포트폴리오에 넣었던 것처럼 비트코인을 포트폴리오에 넣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비트코인 뿐만이 아니라 이더리움과 바이낸스 코인이라든가 테더 USDT, 카다노, 폴카닷 같은 그런 상위 랭킹의 코인들도 필요하게 될 것이다. 백신 여권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나옵니다. 백신 여권을 G7 국가부터 이제 시작되려고 논의를 하고 있는데 캐나다 공중보건 장관이 G7을 대신하여 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고, 또 뉴욕에 있는 가버너 쿠오모 이분도 백신 여권을 출시가 됐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했는데 IBM이 만들었다. IBM 디지털 헬스 패스라고 합니다. 이거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G7 국가들이 협력하기로 했는데 백신 접종을 받은 사람만 해외를 왔다 갔다 가고 도서관도 가고 어디도 가고, 이런 게 한 지역부터, 한 나라부터 국경 간에 하나의 정책으로 자리 잡을 것 같습니다. 쿠오모는 지난주 블루클린 네츠 NBA 경기에서 성공적으로 시스템을 시험한 데 이어서 3월 2일에는 블록체인 기반 백신 여권 계획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3월 26일 뉴욕은 블록체인 기반의 엑셀시오르 패스, 예방접종 여권 이름이 엑센시오르 패스입니다. 이 여권을 출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여권은 스마트폰 스캔이나 인쇄용 QR코드를 통해 코로나19 백신 접종이나 음성 검사 결과를 검증하는 무료 자발적 플랫폼을 통해 발급이 되고, 뉴욕 전역의 비즈니스 및 공공장소를 재개장하는 프로세스를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방접종 여권은 IBM의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헬스 패스를 기반으로 구축돼 사용자의 신원, 예방접종 이력, 그리고 테스트 결과 등 관련 없는 개인정보를 노출하지 않고 검증하고 안전하게 공유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제는 뉴욕부터 시작되지만 이게 점점 더 도시를 확대해 나가서 결국에는 미국 전체, 그리고 캐나다 전체, 각 나라 그런 법률 제정이 된 데만 서로 오갈 수 있게 할 예정인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여건이 없으면은 여행도 못 가고 커피숍도 못 가고 도서관도 못 가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 미래에는. 코인 노마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